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여러분 꿈의 열차라 불리는 하이퍼튜브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관련 연구가 시작됐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무려 20분 만에 주파 가능한 그야말로 초고속 중의 초고속 열차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물론 이 기술을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구현하는 나라의 국가 경쟁력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 전라북도의 이 하이퍼튜브와 관련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가 우리 지역 새만금에 들어선다는 건데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선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기대 효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한병도 국회의원, 그리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관섭 수석연구원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이 될 하이퍼튜브, HTX라고 하던데요. 먼저 관련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차량이 튜브 안을 시속 1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2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진공에 가까운 상태인 튜브 안에서 자기 부상 원리를 이용해 여객기보다 빨리 이동하는 겁니다. 미래 초고속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입니다. 이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종합시험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섭니다. 전라북도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함께 뛰어든 경상남도 함안군과 충청남도 예산군을 제치고 선정됐습니다. 광활한 매립지와 재생에너지 활용 등 새만금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새만금은 12km의 직선 선형이 가능하고 또 어떠한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에서 좀 자유롭게 백지 상태에서 그릴 수 있는 그런 부지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9천억 원을 들여 20만 제곱미터의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12km의 시험선로와 연구동, 차량 기지 등을 짓습니다. 2024년부터는 초고속 주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도 연구합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20년 동안 경제적 효과가 10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퍼튜브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선도적 역할을 전라북도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곧 대한민국 하이퍼튜브 산업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로 탄소와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같은 신성장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공모에는 전북과 충남 그리고 경남이 경합을 벌였고 그 결과 전북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도지사님. 네, 저는 우선 이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에 힘을 모아주신 우리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또 도의회,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 이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유치전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이번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전라북도 도민들이 앞으로 전라북도 도정에 관한 기대와 희망감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도청 공무원들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일을 추진한다면 타 시도에 밀릴 것이 없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또 얻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유치 성공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또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과제들도 우리가 잘 해내는 좋은 신호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의원님께도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먼저 이 9천억 원이라는 큰 국비 사업을 우리 전북에 유치를 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과 함께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유치를 하면서 저는 한 2년 전에 저희들이 방사선 과속기를 호남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전북과 광주까지 힘을 보태서
충북과 경쟁을 했는데 아쉽게 탈락을 해가지고 어떤 호남 전체에 좀 상실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그 방사성 그 과속기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이런 하이퍼 튜브 사업을 유치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확정을 하는데도 사실 부천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확정을 한 거에 이어서 저는 겹경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번 유치를 위해서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과 또 전라북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백방으로 열심히 뛰었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결과가 있기까지 도와 전북연구원 그리고 유관기관의 엄청난 노력과 또 준비가 있었을 텐데요. 지사님께서 직접 이번 심사에 깜짝 발표자로도 나셨던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굉장히 신뢰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 새만금이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대고 준비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2019년에 도지사님, 당시 송하진 지사님과 우리 도에서 이것을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것이 시발점이 됐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올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다 노력을 해주셔서 여야의 대통령 공약으로 일단 이것이 들어가게 되었고 또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공약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또 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 하이퍼튜브 공모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특별히 TF를 만들고 또 인적, 물적 충분한 지원을 해줄 테니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TF를 가동시키고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직접 나서서 도지사의 의지도 밝히고 PT자로 나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은 또 이것이 새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보안을 좀 잘 당부를 하고 당일날 제가 깜짝 등장해서 PT자로 나서게 되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서 처음 준비에 나섰던 만큼 그 현장에서도 좀 될 거라는 자신도 있으셨는지. 예.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여야가 바뀌어서 네. 충청남도와 경상남도가 도지사가 이제 여권 도지사가 되고 저희가 야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로비가 치열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을 했는데 PT하는 현장에서 가보니까 30분, 30분, 30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PT를 하게 됐는데요. 마지막 30분에 할애된 것 중에 약 15분 정도, 절반 정도를 지나면서 여러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시고 상당히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해 주시는 그런 표정들이 조금 읽혀서 제가 그동안 국회에서 토론을 여러 번 해본 경험에 따르면 저 정도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을 해주면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죠. 예, 정말 이 치열한 경쟁 끝에 좋은 결과를 얻었고 또 그 소식을 많은 언론들에서 앞다퉈 전할 만큼 전북의 호재인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하지만 사실 이 하이퍼튜브 저를 비롯한 시청자분들께 아직은 너무나 낯선 존재일 것 같습니다. 이관섭 연구원님께서 사실 우리나라 하이퍼튜브 연구를 처음 시작하신 장본인이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하이퍼튜브의 아버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는데요. 이 이름도 직접 지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 사업에 착안하시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과학자로서
뭔가 대한민국에서 그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연구가 무엇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고, 그동안에 우리 과학이 또 기술이 그 빠른 추종자, 패스트 팔로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 가서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혁신적인 미래 모빌리티인 이 그 당시에는 하이퍼루프라는 명칭이 없었는데, 그런 것을 옛날부터 있어 왔던 개념이 튜브 안에서, 진공 안에서 날아가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초 연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앨런 머스크는 2013년도에 하이퍼루프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철도연구원이 먼저 2009년도에 이 개념을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하이퍼튜브가 어떤 원리로 주행을 하는 건지, 또 기존 철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건 가장 비슷한 게, 유사한 게 자기부상 철도입니다. 자기부상 철도가 이제 열차가 부상을 해서 떠서 날아가는, 주행하는 그런 모양인데요. 그 안에 겉에다가 이제 튜브를, 진공으로 만든 튜브를 감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개념적으로는 편하고요. 실질적으로는 날개 없는 비행기가, 비행기 동체가 튜브 안에서 날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기술적으로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이라면 먼저 속도 측면에서 기존 철도는 KTX가 300, 그 다음에 자기부상 세계 최고가 600 정도 킬로, 600km 정도 나는데요. 이거는 비행기의 속도인 800 내지 1000km보다 더 빠른 최고 시속 12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현재의 지상교통수단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요, 왜 꿈의 열차라고 불리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또 캐나다 등지에서도 하이퍼루프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도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요. 하이퍼루프에 들어가는 기술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우리가 세계를 앞서가고 있고요. 몇 가지는 뭐 비슷한 수준이고, 몇 가지는 아직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앞서가는 기술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동차 엔진에 해당되는 그 추진 부상 장치, 떠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우리가 앞서가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튜브 안에 진공을 만들어서 유지하고 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를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를 하는 능력, 공력 통합 설계 능력이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술은 저희가 실험까지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앞서가는 기술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속 100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이게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위한 주행 안정화 기술이라고 있는데요. 그 기술도 저희가 상당 부분 실험적으로 구현을 해서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뭐 결코 뒤지지 않은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500m의 시험선을 만들어서 운행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은 미국이 앞서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뭐 앞서가고 뒤서가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결코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추진 부상 장치나 뭐 시스템 설계 안정화 기술, 잘 모르긴 몰라도 이 세 가지만 해도 굉장한 핵심 기술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익산의 KTX 처음 개통할 때도 왜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렸다, 지금은 너무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KTX가 우리의 일상도 많이 바꿔놨는데, 이 하이퍼튜브는 전국을 분 단위로 연결한다고 해요. 무엇보다 이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한 건 보면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이내에 갈 수 있고요. 그걸 따져보면 아마 서울에서 익산 정도도 15분 이내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 말씀 들어봤더니 총알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비행기보다도 빠르고. 그러면 이제 반나절 생활권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되고 정말 이제 우리 전국이 1시간 생활권 안에 들어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저희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은 수도권 과밀화, 지역 균형 발전이 큰 고민거리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모든 부처의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개선이 되면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국회에 보면 저희 직원들, 비서관, 보좌관들이 국회에 출퇴근을 하는데 대부분 3명이 수원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그 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팽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오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매년 중소도시 하나를 건설해야 할 만큼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시간 생활권이 되면은 그럴 이유가 없죠. 전국이 뭐 집값이 비싸고 어려운 곳에서 살려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정주 여건이 좋고 뭐 그런 여건을 찾아서 떠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이 빠른 교통수단의 이후에 연계 교통망을 어떻게 구축을 할까 이런 고민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2026년에 광역 교통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그러면 익산에서 호남선, 전라선 그리고 장항선 서쪽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익산에서 김천, 대구로 연결되는 동쪽으로 또 철도망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이프 루프 이 기술이 되면은 이거 광역 외에 어떻게 그 중심으로 연계를 시켜서 밀집하고 수도권과 연결을 시킬 수 있다면은 정말 더 많은 지역 중심의 경제 발전 및 인구를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미래에 이제 함께 고민 과제로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익산에 살면서도 서울로 볼일을 보러 한 몇 분 만에 다녀올 수 그렇습니다. 있는 이런 네. 장점은 있지만 또 그 와중에 촘촘하게 교통망들을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이퍼튜브로 인해서 바뀔 일상의 모습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도지사님 그리고 연구원님께서도 그 누구보다 간절히 또 희망적으로 그려보고 있을 텐데 우리의 미래 어떤 것들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도지사님? 나중에 상용화가 되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상용화까지는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실증이 끝나는 것이 10년. 그러면 그때부터 예를 들면은 라인 깔아서 상용화 하려면 지금부터 계산하면 15년 말라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상용화됐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같은 직장에 살면서 한 명은 전라도에 살고 한 명은 예를 들면 부산에 살고 뭐 출퇴근이 가능하니까요. 또 뭐 20분, 30분이 왔다 갔다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헤어지고 내일 아침 봅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게 이제 국가 간의 국경을 굉장히 허무는데도 대단히 크게 저는 작용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특히 통일시대를 열어간다면 남북 통일과 하이퍼튜브가 결합만 한다면 우리 만약에 서울에서 뭐 파리, 뭐 모스크바 이쪽까지도 불과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변화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옛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영화에서 봤던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30년, 40년이 지나니까 현실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볼 때 20년, 30년 안에 분명히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꿈의 미래 이동 수단을 전라북도에서 맨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 여러 실증기관들을
이제 전라북도로 끌어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저는 참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어떤 점들이 크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일상에. 저는 뭐 직장 다니면서 꿈이 퇴근하고 여수 앞바다에서 밤바다 보면서 저녁 먹어보자, 뭐 이런 회식을 거기서 해보자 이런 생각도 사실 했는데요. 이거 실현이 됩니다는 것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고요. 전국을 X자로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러니까 목포, 강릉 그리고 서울, 부산의 X자로 만들면 전국을 30분 이내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만 만들어지면요. 그리고 주요 도시들 뭐 익산, 전주는 중간에 가정에서 이렇게 옆으로 지선으로 빠지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국을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30분 이내에 전국의 주요 도시 한 30여 개의 주요 도시를 전부 다 네트워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교통수단과 연계를 잘 네트워킹하면 굉장히 미래의 훌륭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저희가 이제 남북 문제만 어떻게 좀 해결이 된다면 도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만 할 수 있으면 이 동북아 전체를 베이징까지 1시간, 브라디보스토크 1시간 반이면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어서 반나절 생활권도로 동북아를 전체에 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을 할 수가 있겠다. 이 기술이 완성이 되면. 물론 그 전부터 정책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앞서갈 수 있을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단추, 이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 사업인데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무려 약 10년에 걸쳐서 9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사님,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고 또 어떤 작업들이 진행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크게 이제 사업이 대한민국에서는 500억이 넘으면 이 사업이 타당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24년부터 초반 4년 동안은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요. 집중적으로. 그다음 나머지 3년은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라인을 까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2년은 이것을 실제로 시험 주행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 3, 2 이렇게 하면서 2024년부터 9년 동안 일이 이루어지고 지금부터 계산해 보면 이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당연히 라인과 12km 정도의 라인이 선로가 생기고요. 그리고 초반에 시험 연구동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이 차량을 검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그런 시설들뿐만 아니라 시설에 접근하는 도로, 뭐 여러 가지 그 부대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다 지원하기로 약정하고 또 이것을 저도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할 때 적극적인 지자체의 도움의 의사를 제가 표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전라북도 의회나 또 군산시 의회 이런 데서 의회까지도 사전에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를 민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선로를 건설하는 과정, 또 선로가 운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뭐 소음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에서 나올 수 있는 민원, 이것까지도 계산해서 그 주위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나는 이거 찬성한다. 이렇게 동의서까지 다 또 써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로 한 마음으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마음을 모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여러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1200km를 넘는 속도를 내는 게 목표라고 알고 있는데 연구원님, 그렇다면 이 새만금에서 시험될 하이퍼튜브의 가장 핵심 기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자동차로 보면 엔진에 해당되는 추진 부상의 시험, 최고 속도 800km 이상 일단 12km 선로에서 내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12km라는 그 라인 안에서 이제 거의 진공에 가깝게 진공
튜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진공을 만들고 진공을 유지하는 기술, 이런 기술도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이제 차량 안에 들어가 비행기 동체에 해당되는 과 같은 포드라고 하는 그 차량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다 별도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총합을 해서 통합 성능 시험까지도 거치는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하이퍼튜브가 국내는 물론이고 이 해외에서도 전혀 도입된 적이 없는 미래의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연구개발과 실험을 위한 시설에 그것도 도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건지, 또 이 사업을 통해서 그렇다면 전북은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궁금증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이제 9,046억 원 상당의 전체적인 그 사업의 규모는 전액 국비로 일단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적어도 이 사업을 직접 연구하고 선로 깔고 여러 시설들을 건설하는데 이미 9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10년 동안 이 사업이 쭉 진행되면서 관련되는 부품, 또 연구시설, 또 R&D 등이 부차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파생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요. 우리 도에서는 일단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대 시설을 재야 되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것은 차질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전라북도가 그동안 미래 성장 산업으로 계속 추진해온 산업이 탄소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제 이런 탄소 산업이 이번에 하이퍼튜브 여러 가지 기술에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탄소 산업이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하는데 저는 이 기술의 접목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대도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 R&D하고 전체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에 들어와 있는 많은 그 과학과 관련된 연구시설들하고 협업이 이루어지고, 특히 오늘 우리 연구원님 오셨습니다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일 가는 연구기관들과 철저하게 협업을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여러 기술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정리를 하자면 국책산업을 통해서 전북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네,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탄소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이 익산이나 군산에 있는 자율 자동차, 자율차 차량 부품이라든가 또 전주를 중심으로 한 그 첨단 소재, 복합 소재 관련되는 것들 다 연결을 하면 굉장히 그 기술적 시너지가 날 수가 있겠다. 뭐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예, 이걸 뭐 굳이 장사로 따지면요, 결코 손해 볼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방금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현재 그 농림부 땅을요, 뭐 유상 매입비 정도 하면 한 60억 정도 이렇게 이상이 됩니다. 또 이제 뭐 전기 시설이랄지 이런 부대 시설을 합쳐도 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가 과하게 투입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산은 많이 투입하지 않지만 정말 새로운 신기술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저는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미국이 좀 앞서가고 있고 일본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나라들도 아직 성공 단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를 하느냐,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향후 먹거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이러한 중요한 저는 사업이다 생각이 들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고 우주 항공 분야에서도 이러한 강대국이 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뛰어난 인력들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을 해냈고 옆에 계신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처럼 정말 창의적이고 이런 선구자들이라서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있거든요. 이 철도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은 난 앞으로 그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관련된 기업, 연구소들도 집적화가 당연히 이루어진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 큰 희망을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이 하이퍼튜브 산업이 전북에서 순항하게 됐지만 또 한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으로 계시잖아요. 네. 혹시 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이게 아마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내년 정도에는 바로 그 예산 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현재 제가 기획지정위에 2년간 있고 지금 올해 애결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이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지 않고 예산 문제로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큰 도움을 주시겠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기업이나 실증센터가 들어온다는 건 곧 유관기관들도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져 왔는데요. 이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가 들어오면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기업들이 새만금에 둥지를 틀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세 분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둥지가 틀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종합시험센터, 연구개발센터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 개발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검증 시험을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핵심 부품에 대해서 시험을 해야 그것을 대중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검증 센터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단순히 끝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관련 기업들이 최소한 조립 공장 정도는 와서 해주는 것이 저는 아마 편할 거예요. 운송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분야별로 뭐 캡슐 차량, 튜브, 이런 핵심 장치들이 아마도 기업이 서로 설치하려고 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께서도 부수적인 기대 효과들 클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그렇죠. 이번에 그 PT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 하이퍼튜브가 새만금에 유치됐을 때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연구기관들이나 대학교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협업해 나갈 것인가. 또 하이퍼튜브에서 나온 기술들을 어떻게 다른 연구기관에 전파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큰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이 하이퍼튜브 문제를 단순히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만의 과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사업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1차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과 협업하고 또 충분히 노력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전라북도 외에 있는 대덕연구단지라든가 또 서울에 있는 많은 연구기관들의 도움도 저는 충분히 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도움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연구기관들의 예를 들면 분원이 들어오고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많은 인재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서 하이퍼튜브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저는 양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하면 이쪽과 관련된 전문 학과를 대학과도 서로 협의해서 만들 생각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는 저는 분명히 필요할 순간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해내는 그런 체제도 우리 전라북도가 갖추어 나갈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PT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임하겠다 생각하고 이것의 그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예. 어떤 효과들 있을까요? 뭐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여기 수석 전문위원님 와 계시는데 우리 철도기술연구원이 지금 경기도 우원시에 있잖아요. 네. 이게 가장 미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철도 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좀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건 아니야. 예, 같이 해봅니다. 그런 것처럼 그 관련 기관들이 있으면 좀 유치를 하고 하이퍼튜브도 현재 철도 사업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이나 선로 또 각종 관련된 용품이 있을 거고요. 또 철도의 어떤 안전 문제 관련된 이 전체 분야들이 수요가 있습니다. 이 수요가 종합이 돼서 이 철도 사업 관련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하이퍼튜브 사업도 하이튜브 그 사업 자체로 똑같은 생태계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철도 사업처럼 똑같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게 좀 이제 국가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기술 개발만 되면 저는 효과가 실증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도 여쭤볼게요. 이 하이퍼튜브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도 차원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신산업을 비롯한 주력 산업들과는 어떻게 연계해 볼 수 있을지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뭐 탄소 산업 비롯해서 전북 관련 산업이었던 주력 산업들과 어떻게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전라북도가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전통적으로 조선, 자동차, 탄소, 그린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이제 전통 산업으로 저희가 굉장히 치고 있는데 특히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다양한 서로 연구 기능들이 서로 교환될 것이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험주행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주행센터를 하면서 획득된 여러 그 실증 데이터들이 저는 하이퍼튜브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연료전지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또 전기 공급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튜브를 만든다든가 또 차량 이동, 그 차량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볍고 단단한 이런 것은 바로 탄소 소재가 저는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가장 앞서고 있는 탄소 소재가 사실은 항공기나 자동차에 좀 크게 쓰여야 되는데 이런 수요가 만들어서 앞으로 쓰여져야 되는 이 전방 효과가 굉장히 아직은 좀 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크게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응용 기술들이 앞으로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새만금이 잼버리 대회 개최 이후에 대규모 관광단지로 변신이 될 것이거든요. 대규모 관광단지에서 저는 하이퍼튜브 실증단지가 또 하나의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과 같이 연계되면서 나중에 시험선로가 다 우리가 2032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그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인수해서 거기서 이 체험센터를 만든다든가 그 옆에다가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저는 새만금 전체를 한 바퀴 돌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새만금에 온 사람들이 대단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관광 자원으로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께서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정말 앞으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요. 창의적 사업들을 발굴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연계되고 또 창출되고 이럴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방금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술적 측면에서도 이게 저희들이 지금 탄소 산업과 수소 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된 지역 관련 사업들과 어떤 연계할 수 있는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고요. 관광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고군산 케이블카라든지 그 뭐 해양 그 체험 활동 등 뭐 관광 콘텐츠와 연구를 해가지고요. 저희들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가 있는데 식품 클러스터 테마 공원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 교통 수단을 주제로 한 다양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도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정말 이 사업을 놓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얼마만큼 우리가 새롭게 발굴해내냐, 이것 또한 연계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력 산업과 더불어서 관광 산업과의 연관성까지 폭넓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먼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이 하이퍼튜브가 실현이 돼서 연구 개발 사업 자체는 종료가 되더라도 관련 시설과 유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또 그 너머를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하이퍼튜브는 4차 산업의 총합니다. 그 안에 신소재, 자율주행, IoT, AI 그 모든 기술들이 총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자동차 엔진에 대한 어떤 그런 추진 장치, 전기, 전자, 통신까지 모든 첨단 기술들의 복합체가 바로 하이퍼튜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창의적인 어떤 것이 있을 경우에 연관 산업이 함께 발전한 것처럼 이게 아마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전 여기서 이제 새만금을 중심으로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도지사님께서도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같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이 산업을 효과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전라북도 차원에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시험센터가 32년에 이제 국가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건물이나 기존에 있던 것은 이제 그대로 있게 되고, 저는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라가 한 단계 더 높은 새로운 어떤 과제를 다시 한번 또 수행할 기회가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말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앞장서고 또 저희가 주도적으로 또 다른 프로젝트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2년에 끝나면은 이제 부품이라든가 또 차량이라든가 또 안전과 관련된 여러 인증센터 이런 것들이 실증센터나 인증센터가 저는 분명히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실용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또 더더욱 그 인증센터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새만금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저희가 좀 지도를 많이 받으면서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많이 발굴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첫 발을 때려는 미래 산업의 일환인 만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기호일 수는 있겠지만요. 하이퍼튜브 자체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늘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님께서 좀 더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교통수단에서. 그 미국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도를 점검한 게 있는데요. 10억 마일을 주행을 할 때 몇 명이 사망이 몇 명이냐라는 중심으로 이제 안전도를 생각을 했다면 자동차인 경우가 한 4.5명, 그 다음에 철도가 0.5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0.06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비행기가 무서운 것 같아도 비행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안전합니다. 근데 그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비행기에서 사고 나는 게 이착륙 때 그리고 날씨 변화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이제 휴먼 에러, 그러니까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이퍼튜브는 이착륙이 필요 없고요. 튜브 안에 있으니까 날씨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동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인적 오류가 최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의 동체라고 한 것처럼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전장치가 튜브 안에 포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머전시가 생기면 마스크도 내려오고 모든 게 다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와 동일한 안전을 지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고 날 확률도 작아요.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예비 위험도 분석을 먼저 해봤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훨씬 더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합시험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서면 과정별로 또 하이퍼튜브가 완성되는 대로 여러 차례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될 텐데 그러기에는 이 매립한 새만금 지반이 너무 연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지사님? 사실 심사평가위원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예, 건설하는 과정에서 연약 지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희가 지질 분석을 다 해봤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새만금 지역이 연약 지반이 좀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좀 더 깊이 박아야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12m 정도를 파일을 더 박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새만금의 동서 고속도로 또 남북 이축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다 실증적으로 도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이 다 시공을 한 바가 있고요. 다만 비용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죠. 다른 데보다 파일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니까 이 교각이 12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80개가 들어가는데요. 교각 하나당 파일이 한 6개 정도를 박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비용으로 보면 약 15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더라고요. 저희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자체적으로 다 해보고 파일 값이 150억 원이 더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에는 지작물이 없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 없고 또 민원이 없고 그리고 인허가가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서 원샷에 쉬운 3개의 인허가가 단지 한 번의 인허가로 다 완결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공기가 단축되고 민원이었기 때문에 이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50억 원 비용 증가분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비용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심사위원님들께서 납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전과도 또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연구원님 생각도 비슷하신지 궁금합니다. 네, 충분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다 위로도 달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 교통수단을 위한 출발선에 우리가 이미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완벽한 기술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전북이 또 큰 도움을 주고 핵심 역할 지속적으로 해내야겠죠. 앞으로 하이퍼튜브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도민분들께도 세 분께서 한번 당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구원님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그 전임 송하진 도지사님께도 저희가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전북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더군다나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이 직접 발표까지 해주셔서 저희가 사실을 갖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장소였는데요. 너무 감사 먼저 드리고요. 하이퍼튜브는 정말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굉장히 미래 먹거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가서 정말 세계의 큰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우리 미래에 나아갈 길이 아닌가 과학인으로서 한번 그런 좀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도지사님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는 행복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도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의 향후 중요한 신성장 동력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준비하고 실천한다. 이것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진행하는 과정에 각종 우리 전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돼서 전북 전체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 하나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지사님, 하이퍼튜브에 대해서 또 어떤 관심들이 도민들에게 필요할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아마 이 프로그램이 도민들께서 하이퍼튜브를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 우리 이관섭 수석님 말씀 듣고 또 모르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도민들이 이것에 더 집중해서 이 사업을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지사로서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한 의원님 비롯한 정치권과도 충분히 공조하고 정부와도 협조해서 꼭 성공해내도록 끝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시청자의 입장으로서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지사님 그리고 한 의원님께서는 전북 발전 그리고 산적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도 해주실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하이퍼튜브의 유치 과정에서 정말 우리 도민들께서 하나 되어 주시고 또 도의회 또 정치권이 같이 힘을 모아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모 사업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하나하나 가져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서 새로운 전라북도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도민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우리 성공 시대 꼭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하고요. 우리 도민들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공하시는 우리 도민들 되시기를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뒤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의원님께도 예. 한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런 기쁨과 희망은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또 우리 눈앞에 우리 전북 특별 자치도법 제정을 위해서 18일 날 제가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도 함께 해서 발의할 예정인데요.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또 다른 한 번의 희망 또 드리고 또 현안이 되고 있는 뭐 공공의대법 관련 이런 또 처리들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각종 현안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면서 해결된 것들이 도민들에게 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좀 걱정은 현 정부에서 지금 국비 저희들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한 30소 가량을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 확보에 있어서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 도지사님과 함께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도 예산 확보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은 우리나라가 초고속 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분 좋은 단초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흐뭇하고 또 기쁘게 다가옵니다. 새만금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곳곳을 그리고 세계를 더 가깝고 빠르게 이을 하이퍼튜브.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 역시 많은 관심 갖고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